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다가오면서 백악관이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불체 청소년 추방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제25회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실시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뉴욕 한인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송금과 착금은 물론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가능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재래 고객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다가오면서 백악관이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불체 청소년 추방을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연방 항소법원이 앞으로 수일 내 다카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백악관이 위헌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수혜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방송은 현재 제5순회 항소법원 재판부가 보수 우위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카 프로그램을 위헌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법원 역시 보수 우위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역시 다카 수혜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에 의해 다카 프로그램 시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을 추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공공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제25회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과 조행김 아울리치 코디네이터는 오는 7일 금요일 5시에 열리는 제25회 침묵 행진에 대해 소개하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매년 침묵을 깨고 폭력을 없애자라는 주제로 행진을 개최하는 뉴욕 가정상담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25번째를 맞이해서 친구 행진을 한다니까 되게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저희 사실 목표는 저희가 행진을 안 해도 될 폭력이 없는 사회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5년 후에는 정말 저희가 침묵을 할 필요 없이 폭력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가정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또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 핫라인 718-460-3800으로 전화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25회 침묵행진은 오는 10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시작해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 앞까지 진행됩니다. 상담소는 주위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으면 상담소가 운영하는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11월 8일 선거를 앞두고 뉴욕 한인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인 유권자 투표율이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하율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4일 플러싱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뉴욕 시의원 선거 유권자 데이터를 토대로 한인 유권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코리안 리서치 센터 주동환 원장은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의 한인 유권자는 총 55,67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투표자 수는 11,498명으로 투표율은 20.7%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와 주동환 박사는 한인 유권자 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조한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외로 한인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로컬 선거로 갈수록 투표율이 좀 떨어져요. 이게 연방 선거,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희한하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의원 선거에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굉장히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거 그냥 뭐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렇게 통계 수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갖고 좀 도와주시고, 물론 도와주신다는 건 다른 거 없이 이제 이렇게 투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일체적으로 도와주시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같이 이런 걸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좀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원장은 뉴욕 한인 유권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는 10대에서 30대가 32.7%, 40대에서 50대가 32.7%, 그리고 60대 이후가 34.7%로 구성됐다며 서서히 노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스더 시민참여센터 이사장은 젊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여튼 젊은 층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의 희망이 더 보일 것 같습니다. 뉴욕주 한인 유권자들의 지역적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맨해튼이 7,484명, 퀸즈 플러싱이 7,202명, 브루클린이 5,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브루클린의 한인 유권자들의 밀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송금과 착금은 물론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가능해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재래 고객 대상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실은 지난 4월부터 대형 은행 7곳에 재래 고객 대상 스캠, 사기 피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의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보고된 재래 고객 대상 스캠, 사기 피해 건수는 무려 19만 2,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2억 1,3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캠과 사기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약 3,5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래 고객 승인도 없이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사례는 47%에 불과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재래뿐만 아니라 벤모 등 다른 송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해 정계에서 재래 스캠 사기 취약성에 대한 문제 제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어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수용소를 랜달스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기존 위치인 브롱스의 오차드 비치의 홍수 문제와 교통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랜달스 아일랜드의 수용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래 위치의 홍수, 교통 접근성 문제뿐만 아니라 브롱스 지역 단체들이 난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반대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새로운 위치로 수용소를 이전하는 것이 수용소 개설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 폭풍이 몰아친 이후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랜달스 아일랜드는 홍수로부터 덜 위험한 지역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더 좋다며 난민 신청자들의 수용소를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으며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담스 시장은 이미 수용소 이전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약 500명의 난민 신청자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대규모 상업시설, 그리고 열린 공간 등이 포함된 퀸즈 윌리지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퀸즈 커뮤니티 보드 7 미팅에서 재개발 프로젝트의 최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재개발 1단계 계획에는 3빌드 인근 총 23에이커의 뉴욕시 소유 토지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1,100유닛, 22,000 스퀘어피트 이상의 상업시설, 5,000 스퀘어피트의 커뮤니티 시설, 3만 스퀘어피트의 열린 공간, 킨더가든부터 8학년 학생을 수용하는 공립학교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2007년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당시부터 추진되어 온 이 프로젝트는 시리필드 인근 주차장과 자동차 수리센터들이 몰려있던 부지에 주상 복합단지를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EDC의 발표에 따르면 윌리지 포인트 블러바드에서 플러싱 크릭 방향으로 흐르는 기존 수도 본관이 재건축될 예정이며 시버웨이를 따라 플러싱베이로 향하는 새로운 하수도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연준이 3번 연속 0.75%포인트씩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물가는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치는 등 물가 잡기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6월과 7월 그리고 9월 등 3회 연속 0.75%씩 빅스텝을 단행해 올해만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연준은 올해 남은 2번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도 금리를 1.25% 올리겠다고 공언, 11월에서 4연속 0.75%포인트 인상, 12월 중순 다시 한번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해 올 연말 평균 금리가 4.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7월에 6.4%에서 8월 6.2%로 고작 0.2%포인트 하락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금리 인상이 물가 잡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두 버팀목인 주택시장이 냉각된 데 이어 고용시장 역시 흔들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최후의 보루는 미국 경제의 70%를 담당하는 소비 지출로 지난 7월 마이너스 0.2%에서 8월 0.4% 증가로 돌아서는 등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것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연준이 미국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며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토머스 바켄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강달러 현상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지만 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라며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켄 총재는 달러화 강세로 달러화로 돈을 빌린 나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되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켄 총재는 결국 연준이 부여받은 권한은 미국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게끔 돕는 것이며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어제 피닉스에서 연설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연준이 물가를 잡을 때까지 강력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꺾였지만 충분하지 않으며 상품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고용시장과 서비스 수요는 공급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를 낮추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헨리 & 파트너스가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 20개를 선정한 결과 뉴욕시가 34만 5,600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일본 도쿄도 30만 5천 명으로 2위, 샌프란시스코가 27만 6천여 명으로 3위, 영국 런던이 27만 2천여 명으로 4위, 싱가포르이 25만 명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는 19만 2,400명, 시카고, 휴스턴, 베이징, 상하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서울은 백만장자가 10만 2,100명으로 16위에 올랐으며 호주, 시드니, 홍콩,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카나다의 토론토, 스위스 추리히 등이 11위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개천절 이후인 지난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28원으로 전날 1,444원보다 약 16원가량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4일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4,500km 이상을 비행,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으며 이는 미국령 괌을 폭격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양자역학 연구자인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최고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하버드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객찬에 발생한 절도 사건이 38건으로 지난해보다 1.2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 애리조나주 피닉스 운하에서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올해 49세 남성이 30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시경 경찰들의 징계 기록은 물론 피소, 고발된 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동료 배우를 폭행했던 헐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8개월여의 자숙을 끝내고 오는 12월 2일 개봉 예정인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